말씀드릴 내용은 이 캠프의 모토 스라벨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순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드리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아시는 부분 좀 스킵하고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아청소년기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두 번째 건강한 식사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 가족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을 알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식품 성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식사 조절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식사, 간식 관리를 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아청소년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소아청소년 영양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소아청소년기와 영양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단어 하나씩 말씀하면 친구 얘기해 보. 탄수화물, 역시 당뇨가 있으시니까 탄수화물도 기억하시고, 또 생각나는 단어 뭐 있을까요? 다 마음속에 손들은 학생? 단백질, 네, 여러 가지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영양소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식품을 통해서 균형적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하는 거를 보통 아이들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식문화를 만들어 갈 때 원하는 정말 건강과 혈당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가족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식습관은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3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들부터가 일단 시작이 돼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서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만나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 성장, 키나 체중이나 제대로 클 거냐, 이걸 가장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정상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소아청소년 영양관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원하는 혈당 조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다른 질병을 더 추가적으로 얻지 않을 수 있으면서 가족들이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적 특성, 이제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를 조금 나누어서 볼 건데요. 아동기는 유아기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데 학년기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장 속도는 조금 완만해지지만 지속적으로 신체나 사회 정서가 계속 발달하는 시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히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바람직한 체형이나 인성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족분들께서 겪는 것처럼 방과 후에 아이들은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되고 주체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불량식품을 사거나 패스트푸드를 사 먹거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자주 있고 부모하고 이런 데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는 시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뭐가 걱정이냐면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먹게 되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것들을 많이, 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다른 질병으로 이완되지 않을까 가장 이제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에서 보면 아동계 영양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결식, 아침 식사 혹시 요 가족 친구들 중에 아침을 나는 안 먹는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명 있으시고 그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면서 결식을 안 하지만 실제로 아동계에는 아침 결식이 가장 흔한 식생 문제 중에 하나고 편식, 불규칙한 식습관, 피스트푸드의 노출 이런 것들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들에 보면 아이들의 인성이나 책임감 그리고 이제 학생으로서의 본본인 어떤 학업 성취도에서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연구들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동기 그 영양 문제가 뒤에 이제 청소년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연구 중에는 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실제로 너가 바꾸고 싶은 식생활 식행동이 뭐냐라는 연구에서 요것들을 꼽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가 안 좋은 걸 하고 있으면 그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가족이 같이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식생활을 만들면서 혈당이나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 자, 15세 이상 넘으신 친구 있을까요? 15세 이상. 15세 이상 넘으신 친구, 남자 친구 없네요. 여자친구 13살 이상 넘으신 친구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제 급성장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보통 15세 전후가 이제 성장의 최고점이라고 보고 여자는 13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급성장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필요량이 많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중2병, 뭐 사춘기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격동기, 정신적으로 격동기를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시기 청소년기의 영양 상태라는 게 추후에 성인이 돼서 어떤 체위라던가 건강,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관리를 해주고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다 말씀드립니다.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영양 필요량 특히 아까 이제 친구가 얘기한 탄수화물 외에 에너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 영양 문제는 사실 아동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대부분 친구들한테 물으면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늦게 잡니다.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방학 때는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 학교 다닐 때는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여자친구 중에 급성장기를 지난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여자친구들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면서 나는 살이 쪘다 자꾸 이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많이 느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적절한 외모에 대한 이제 지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도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접근이 편한 이제 편의점 같은 데에서 맛있는 음식 단짠이죠. 단짠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또 그런 음식으로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나쁘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실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강압적인 지시나 잔소리를 통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영양 지식을 가지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파악을 하고 해결 방법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사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거지만 실제로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된 그런 영양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었을 때 실제로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뭐 기타 질병을 얻지 않을 수 있는 종점이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먹을 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바꿔야 되는 식행동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좀 죄책감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명한 식품 선택을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기분도 좋고 적절한 체중 유지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거는 뭐 다 영양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규칙적으로 골고루 나에게 알맞은 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를 결식을 꼽습니다. 친구들이 학업도 바쁘고 뭐 생활의 리듬이 이제 깨져서 뭐 저녁에 늦게 자고 하면서 이제 결식을 하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식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면 안 먹으면 분명히 과식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보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안 먹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아침 결식이 아동기보다 청소년기 더 흔하다고 하고요.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결식의 가장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인데 가서 공부를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뇌 중요한 에너지 근원인 탄수화물이 바로바로 고갈이 돼버려요. 식사를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기억력이나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아침이든 한 끼든 식사량은 나중에 이따가 이제 뭐 하루 필요량을 한번 결정해 볼 텐데, 그 식사량의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합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서 빵이나 밥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 단백질, 계란이나 고기와 같은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한 끼 식사를 구성을 하되, 이게 꼭 손이 많이 들어가는 한식이거나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을 같이 반드시 그런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로 구성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영양소인데요.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지금 주로 관심 있는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물까지를 포함한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국인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표인데, 실제로 곡류군 식품과 어육류군, 단백질 식품, 채소군, 과일군, 우유군, 그리고 소량의 기름이나 단 것들을 하루 식사에 다 포함시켜서 섭취를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도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자전거 앞다리에 있는 이제 물 보이시죠? 요 학령기 청소년 친구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전후 정도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수분 섭취까지가 이제 포함이 될 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곡류군 식품이죠. 그래서 이게 주로 에너지 근원이고, 우리가 하루 먹는 음식의 한 50% 정도, 절반 정도를 이제 탄수화물로부터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 몸의 신체를 구성한 아이가 키가 크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살이 만들어지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피가 만들어지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백질, 고기, 생선, 고기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같이 섭취하도록 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장 문제는 싫어하는 게 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체내 소량으로 생리 물질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데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식단의 구성을 같이 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외에도 과일이나 우유군은 또 다른 무기질이나 비타민, 섬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끼 식사 상차림으로 해주시고, 지방이라는 걸 무조건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지방이 또 그 중요한 에너지 근원이 됩니다. 어른들의 식단을 저희가 영양사가 식단 구성을 할 때는 지방 비율 한 20%밖에는 안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식단에선 거의 한 30%까지 지방 비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을 이용한 지방도 어느 정도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에 이제 얼마나 먹을지에 대한 판단은 보통
본인이 체중이 적절한가라는 걸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보시면 아이들의 적절한 식사량이나 간식량은 나이나 성별, 활동량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이제 아이들의 성장 상태나 건강 체중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하고 도표하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확인되시나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 일단 이 곡선, 성장 곡선, 요 곡선을 가지고 아이의 키와 체중을 한번 점을 찍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로가 아이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로 12살 2개월, 키가 150cm에 38kg 정도인 수준의 아이를 제가 이제 찍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나요? 요거 요거 그걸 눌렀는데 없어지는데. 빨간 포인트 보이나요? 빨간 포인트 보이게 제가 이거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근데 화면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여서 그냥 할게요. 본인 아이의 그 나이하고 그래서 위에가 키고 아래 부분이 체중이거든요. 그걸 한번 포인트를 좀 찍어서 제가 요 시트를 지금 3개 드렸는데 이 시트에다가 본인 아이의 나이랑 연령이랑을 한번 적어 보시고 키랑 체중이랑 성장 상태가 요 시트는 뭐냐면 백분위수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아이 키나 체중이 제일 작은 애를 1번, 제일 큰 애를 100번, 키와 체중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성장을 평가해 보는 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키와 체중을 가로선이 나이 해서 세로로 올려 가지고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시고 100분위에 몇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면 좋죠. 네, 키가 크면 좋습니다. 본인 포인트 한 번씩 찍어 보셨나요? 실제로 뭐 100분위 수가 97 이상이라거나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강 체중을 뭘 볼 거냐면 요 표에서 이제 본인의 키에 맞게 50 100분위 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 아이 키에 적절한 표준 건강 체중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드린 시트에 건강 체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그 아이가 50번째, 그 아이 키에 50번째 100분위 수에 있는 체중이 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되세요? 이게 잘못됐나 보네요.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시트를 잘못 보면 이 뒤에가 더 있었나 본데. 그렇구나. 여자만 그런가? 잠깐만요. 남자는 괜찮아요. 여자라서 제가 표를 잘못 안 맞췄나 봐요. 예. 네. 네. 키가 지금 얼마예요, 어머니? 150이면 152. 키를 가지고 50%. 이렇게 152에 45. 이게 건강 체중이다. 50%. 네,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아니시고 제가 여자아이 표를 잘못 가지고 왔나 봐요. 남자아이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자, 나이가 요이란 말씀이시고 키가 몇인가요? 키가 163.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간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은 지금 얼마인가요, 어머니? 얘기 안 하고 싶지. 그래, 60 여기. 이니까 요것도 중상보다 조금 큰데 그 백분위수가 비슷하면 그게 나쁘지 않은 상태. 예, 얘도 50에서 75%일 백분위, 얘도 50에서 75 백분위. 그러면 이제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키가 157.7. 그러면 여기 포인트 찍으셨죠? 그러면 25에서 50번째 중간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상태고 체중은 여기 맞아요. 그럼 조금 많다. 그러면 요걸 보세요. 키를 반올림해서 158로 할게요. 158, 50%일 쫙 보세요. 그러면 거기 맞나요, 우리? 50.3. 이건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죠, 여기 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크게 문제 없어요. 90이 넘어가면 과체중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게 괜찮아. 예. 죄송한데 제가 여자아이 거를 그래프를 그 표를 잘못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요 백분위수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걸로는 보시는 게 가능하세요? 여기 포인트 체중은 어디로 우리 찍었을까요? 안 찍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네. 했는데 이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요? 요 도표가 뒤에가 더 있는데 뒤를 제가 안 가져왔어요. 응. 그렇지. 몸무게 어디서 맞나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이 표를 봐도 되지만 키가 중간보다 조금 많이 높은데 몸무게도 약간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요 본인 키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 키에는. 그렇게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몸무게가 요쪽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성장 상태를 확인하셨고 성장 상태를 보면 제가 대부분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봐도 엄청나게 비만해서 섭취량을 너무 줄여야 하거나 그런 친구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본인 키하고 체중이 적절하게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적절한 식사 양을 한번 거기서 이제 표에 한번 좀 다시 보겠는데요. 식사 양을 보시면 이제 얘는 좀 예시긴 한데 본인 나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이에 10살이면 2000칼로리, 11살이면 2200, 여자아이는 성장 속도가 사실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 증가 속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에 맞춰서 칼로리가 얼마인 건가 거기 이제 표에다가 한번 숫자를 적어 보세요. 뭐 2300, 2400, 2500 나한테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지 15세 이상의 친구인 경우에는 여자아이는 본인의 체중 곱하기 30에서 35 정도면 적절하다.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사실 좀 차이가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우 활동적인 친구는 50칼로리까지도 높이지만 우리가 이제 활동량을 많이 늘리기 사실 좀 어려운 그 청소년기들 친구들 많기 때문에 대략 한 30에서 35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러면 40까지도 곱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열량이 몇 칼로리 정도 필요하다 라고 한번 계산을 해서 거기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인 나이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 주세요. 2200. 네네네. 하루 섭취 열량을 계산을 한 번씩 써봐 주셨나요? 자, 하루 양을 결정을 하면 우리는 식사를 하루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로 먹습니다. 간식도 한 번에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끼나 하루 한 번에 먹는 간식에 식사 열량이나
간식의 열량을 한번 요 표에서 본인 거 아이 본인 거를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에 관심이 많고 알고 계신 내용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끼 탄수화물은 얼마, 간식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본인도 한번 본인 거를 스스로, 왜냐면 제가 뒤에 이제 성분표 보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양이 얼마고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본인 거를 한번 아이 거로 한번 한 끼에 제가 그 써드린 거에 열량과 탄수화물 양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되시나요? 혹시 어려우신 거 있으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건 아까 이제 앞서 했던 아이의 부분인데 본인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의 이제 식사, 양에 대한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양, 한 끼 양을 봤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이 접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접시로 보통 한 23cm, 23cm 정도 되는 접시에 한 반 정도를 채소로 채우고 한 4분의 1을 빵이나 밥이든 그런 탄수화물로 채우고 4분의 1 단백질로 채워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바꿔보면 오늘 이제 점심에도 비빔밥 드셨죠. 참 좋은 메뉴 중에 하나이고 그거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한 끼 식사 열량이 600에서 700, 800 요 정도가 나오셨죠. 예. 밥이 보통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가 들어가는 비빔밥에 적절한 채소에 익힌 채소, 날채소를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단백질이 계란이나 비빔밥에는 꼭 고기가 같이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양은 보통 여기 보통은 아이들이 단백질 섭취량 권장량이 본인 손바닥 크기만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양이면 적절한데 아무튼 그 정도의 단백질을 같이 포함시킨 식단에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당류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고추장, 우리 양념 고추장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량 내는 고추장도 한 큰술 정도, 한 수저 정도 들어가는 양 정도의 적절한 이게 식사 양 정도다. 이 연령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외식을 할 수 있는 메뉴들 중에 몇 가지 이제 뭐 메뉴들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면 이건 이미 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식의 경우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고 염분 섭취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권장하는 메뉴는 비빔밥이나 샤브샤브. 생선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생선? 생선구이나 불고기와 쌈 이렇게 올리는 거 추천합니다. 대부분 염분이 많을 수 있고 찌개나 탕류를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을 친구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빨리 먹고 밥의 양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물을 좀 적게 먹고 다른 반찬류를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혈당 올라가는 거 좀 낮출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요 메뉴는 적용을 해주실 수 있고 양식의 메뉴는 우리가 지금 칼로리 계산한 거에 비해서 훨씬 에너지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메뉴들이 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튀김요보다는 굽는 요리, 찌거나 그런 요리법으로 된 것들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돈가스보다는 스테이크, 로스로 구워서 이런 것들로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샐러드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제일 좋은 메뉴가 되겠고요. 빵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버터나 잼을 소량 사용하면 에너지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식의 메뉴는 사실 칼로리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채소류가 좀 부족합니다. 일식의 메뉴 중에 친구들이 먹으면 좋겠는 메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회덮밥이나 생선초밥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밀푀유 나베 채소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고 샐러드를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하는 걸 추천합니다. 중국 음식이 제일 문제는 이제 열량 섭취가 많이 높은데 친구들이 또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가 많고 지방도 많고 짜기도 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지만 그래도 중식 메뉴 중에 가서 좋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를 몇 개 말씀드리면 유산슬이나 양장피 냉채 요리를 같이 곁들여 드시거나 두부 요리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중식의 덮밥류는 탄수화물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밥을 좀 줄이거나 면의 양을 좀 줄이고 채소를 같이 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대부분 소스류를 좀 적게 먹으면 어떤 메뉴의 음식이라도 칼로리를 좀 낮추거나 탄수화물, 당류의 섭취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친구들 분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친구 굉장히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탄수화물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어떤 친구들 떡볶이 소스에다가 튀김도 찍어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그런 소스를 좀 줄이면 그래도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고, 칼로리가 높은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보리차, 그런 음료수로 대체해서 섭취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식류는 대부분 단백질과 채소가 적기 때문에 이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단백질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치즈하고 많이 이제 접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즈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거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보통 리코타나 커티지 치즈, 그리고 스트링 치즈 중에서도 저지방 제품이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곁들여 먹는다면 분식류도 또 적절하게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떡볶이에도 잘 어울리는 양배추나 버섯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집에서 듬뿍 넣어줘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메뉴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탄수화물,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열량의 한 절반 정도, 아까 밥을 한 반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끼 식사의 절반 정도를 탄수화물로 채워야 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많이 같이 함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섬유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지방 함량이 낮아서 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는 게 직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먹는 양 조절이 많이 필요한데, 하루 먹어야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칼로리면 약 1000칼로리 정도, 절반 정도를 탄수화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 직접적으로 먹고 나면 5분 이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얼만큼 먹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이 여러 개 겹쳐서 있는 건데, 그 중에 조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조금 겹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단당류라고 해서 저당, 포도당, 뭐 과당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이당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전분 여러 개가 많이 겹쳐져 있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당류나 단당류, 우리가 이제 당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류, 단순당 요거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시리얼에서 보면 시리얼하고 핫케이크의 밀가루, 우유, 과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우유하고 과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이당류, 시리얼하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핫케이크 위에 뿌려져 있는 시럽, 이게 이제 단순 탄수화물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 복합 탄수화물이 주로 되어 있는 자연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밥이나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 단순 탄수화물이지만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우유나 과일, 이런 것들은 단순 탄수화물이지만 자연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꼭 얻어야 되는 탄수화물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첨가당, 당류,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당이 첨가된 음식들 섭취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
대부분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다면 복합 탄수화물과 소스류에 들어가는 설탕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같이 먹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한 끼에 내지는 간식에 탄수화물을 얼마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본인도 다 적으셨지만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은 뭐 60에서 90g, 간식은 내게 뭐 탄수화물을 10에서 15, 30g 정도 먹겠다. 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걸 알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식품 교환표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 음식은 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면류를 먹을 때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고기국수나 두부국수 같이 단백질 음식과 채소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덜 올라가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고요. 양식을 먹더라도 잡곡이 있는 잡곡빵에다가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먹는다면 사실 혈당 조절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탄수화물을 한 끼에 몰아서 먹게 되면 어쨌든 인슐린 용량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혈당 조절이 원활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든 간식이든 조금씩 나누어서 배분할 것을 보통 권장을 합니다. 하루 3끼 식사와 2~3번의 간식이 반드시 이 학령기, 청소년기 친구들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탄수화물 식품은 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 식품을 먹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합 탄수화물로 보여드린 곡류군 식품 외에도 우유와 과일은 반드시 식단에 포함이 되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 식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뭐 해조류나 콩, 버섯류 같은 것들을 함께 먹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단순당, 설탕이 진짜 첨가된 음식들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섭취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첨가당의 섭취를 현명하게 하는 거, 단 게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보시면 보통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정도 이내로 단순당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그 드린 표에 본인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에 하루의 당류, 단순당을 얼마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본인 칼로리에 2000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는 친구면 하루에 당류, 단순당은 한 50g 이하로 섭취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거고, 한 2500칼로리 필요한 친구에게는 한 63g 이내로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첨가당이 많은 간식은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원하는 종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먹지 말아라, 이제 금지를 할 수는 우리가 실제로 없고, 먹을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식품들의 섭취를 먹되 조금 양을 줄여 먹는다라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맛있는 디저트 나만 다 먹는다 이거 아니고 다른 사람과 좀 나눠 먹습니다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운동량이나 활동량을 조금 더 늘려보자 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을 아이와 함께 상의를 해서 선택하실 거를 추천합니다. 이외에는 보호자분이 이제 식단을 구성하거나 조리를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첨가당의 섭취를 줄이려고 하면 조리 방법 자체가 고추장이나 물엿이 많이 들어간 조리법을 이된 요리를 하려고 하시면 이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찌거나 굽거나 하는 걸로 당류가 좀 적게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시는 게 장보기 전에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거고, 가급적이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구매를 하시고, 소스나 양념류를 사실 때는 다양한 제품의 소스나 양념이 있을 텐데 당류를 꼭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리할 때 대부분 첨가당을 쓰는 것보다는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는 재료들이 꽤 있습니다. 양파도 볶으면 달고, 과일류를 일부 좀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연 그 당분을 내는 제품들을 좀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맛에 대한 느낌은 아주 뜨거울 때, 보통 짠맛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뜨거울 때는 맛을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더 짜게, 더 달게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식힌 후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단맛을 제일 잘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 간이나 단맛이나 짠맛을 가미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동일한 탄수화물 양을 가지고 있는 사과와 과일, 요거트와 젤리, 이제 이걸 놓고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가능하면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더라도 동일한 양이라면 뭔가 더 좋은 내 건강상 이점을 줄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유나 과일류의 선택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로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설탕을 완전히 제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한 끼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 양에 붙여서 디저트나 간식을 먹도록 해주시면 아이하고의 조금 어떤 이제 트러블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양성분표 한번 살펴볼까요? 영양성분표 보신 적 있으시죠? 식품 살 때 이렇게 좀 하나씩 보고 사시나요? 보는 방법은 그러면 아실 텐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하실 건 뭐냐면 이 영양 정보, 이 이름표가 얼마, 기준 단위 얼마에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총 내용량이 90g인데 총 내용량당 여기 써져 있죠. 총 내용량당 이 영양소 얼만큼 들어있나, 탄수화물이 얼마, 나트륨이 얼마, 단백질이 얼마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위가 총 내용량인지 아니면 1회 섭취량인지를 보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자에 대한 영양 정보를 한번 보시면 총 내용량이 67g인데 30g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약간 눈속임인 거죠. 이 한 봉지를 우리가 보통 이 꽃갈콘 과자를 한 봉지를 먹으면 한 봉지를 보통 먹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양 성분이 아니라 30g당.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1회 섭취량으로 권장하는 양은 30g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한 번에 먹는 과자 양을 뭐 30g 정도로 제한하는 거, 조절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한 봉지를 다 먹게 된다고 했을 때 30g에 67g을 우리가 먹는 거니까 이 한 봉지를 다 먹는다면 탄수화물 양이 곱하기를 해서 38g에 390칼로리가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눈 익은 음식들이시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거에 대한 영양 정보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몰에 있는 제품들인데 불닭볶음면 좋아하나요, 친구들? 네, 맛있나요? 네, 불닭볶음면이 한 개, 여기 보면 한 봉지가 140g에 한 봉지를 먹으면 53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이 아이한테 한 끼 식사로 불닭볶음면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필요한 열량으로 치면 넘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먹을 거냐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 탄수화물 양이 85g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한 끼 필요한 탄수화물 양에 비해서 어때요? 적어요. 적구나. 네. 많은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한 끼 식사량으로 탄수화물이 만약에 많은 친구가 있다면 면을 조금 조절해서 먹을 수 있거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소스로 들어오는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생각보다 됩니다. 그 소스를 반만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 에너지 부족하지요. 530칼로리니까 한 개 먹으면 배 안 부르지요. 그래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동안은? 그래서 이걸 한 끼 식사로 먹는다면 포만감을 좀 채울 수 있게끔 곁들여서 두부나 아까 이제 추천드린 치즈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두부나 계란이나 그런 단백질 식품을 같이 먹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니면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채소를 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 해주시거나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한테 가장 요즘 핫한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마라탕입니다. 부모님들 드셔보셨나요, 마라탕? 예, 같이 드셔보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같이 한 번씩은 드셔보시고 아 이게 어떻구나라는 거를 같이 느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보면 마라탕이 1인분을 했더니 여기 이제 영양 표시가 요 마라탕 딱 좋습니다. 혼자 먹기 해서 보니까 칼로리가 700칼로리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이 99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걸 한 끼 식사로 먹으면 탄수화물이 넘치나요? 안 넘쳐요? 네. 그래서 넘치는 친구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면류나 그 중국 당면 같은 것들 섭취를 조금 조절하면 좋고 여기 예쁘게 보이는 청경채나 채소들 있지요. 거기에다가 뭐 쑥주나 콩나물이나 다른 채소들을 조금 더 곁들여 넣어주셔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고기 종류를 같이 껴서 주신다던가 하는 방법들로도 같이 좀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또 좋겠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떡볶이를 이제 시중에 파는 걸로 한번 성분을 좀 봐봤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1인분 이제 이 봉지가 2인분용이에요. 그래서 1인분당 얼마나 탄수화물이나 에너지가 되나를 계산을 해봤더니 1인분당 9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고 에너지가 4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거 한 끼 식사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요. 그죠? 뭘 우리 더 먹을까요? 떡볶이 1인분에다가 자, 곁들여서 먹는 음료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떡볶이집에 가면 가장 잘 선택하는 게 이제 쿨피스인데 한번 봤어요. 쿨피스 하나가 180ml에 75칼로리의 탄수화물이 17g 들어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랑 쿨피스를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100g이 훌쩍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먹을까?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먹고 혈당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늘리거나 운동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여기 혈당 좀 덜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떡볶이를 좀 줄이고 삶은 계란이든 훈제 계란이든 계란을 같이 한 2개 정도 껴서 먹고 국물 떡볶이 여러 가지 채소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선택해 보실 수 있고 쿨피스도 내가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들어가는 양에 포함시켜서 섭취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디저트로 넘어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먹나요? 탕후루? 탕후루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탕후루가 또 요새 또 핫한 메뉴 중에 하나인데 디저트로 이제 파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딸기가 예쁘게 시럽 딱 발라져서 얼려져 있는 탕후루가 5개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칼로리가 80칼로리에 탄수화물이 2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배웠죠. 밥이 3분의 1 공기가 23g 탄수화물이니까 밥 3분의 1 공기 좀 줄이고 얘 디저트로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요 옆에 보니까 이제 월드콘 친구들 이거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33g에 칼로리가 생각보다 좀 꽤 많이 나네요. 내가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이나 에너지 간식량에 비해서 조금 넘을 수 있겠죠. 그러면 먹고 운동이나 활동을 더 늘려야겠구나. 내가 어떤 디저트로 선택을 하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영양 정보를 보면서 선택하고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최근에 이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먹더라고요. 요렇게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들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불닭면 이거 컵라면 한 개에다가 삼각김밥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생각한다고 탄수화물이 좀 적은 포카리 스웨이트를 껴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영양 성분을 확인해 봤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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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끼를 먹으니까 칼로리 700 한 끼 식사 열량으로 맞습니까? 예, 근데 탄수화물이 110g. 그러니까 생각보다 탄수화물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들, 편의점 도시락도 마찬가지인데 탄수화물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내지는 이제 염분 섭취도 좀 많을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뭐 연령에 대비했을 때 이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선택을 뭔가 조금 더 현명하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로 면이나 삼각김밥 두 개를 탄수화물 식품으로 고르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밥만 고르거나 면만 고르거나 하시면 좋겠고, 음료는 당연히 이제 좀 칼로리가 낮은 물 종류를 선택하되, 면을 선택했다면 삼각김밥 대신에 편의점에 요새는 채소도 팔지만 과일도 팔아요. 컵과일이나 아니면 사과나 바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 저지방 우유를 끼거나 물을 끼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연식품을 좀 선택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좋아하나요, 요거? 햄버거. 영양 정보가 가공식품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식당 메뉴를 선택하러 가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이런 레스토랑에 가도 영양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빅맥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45g에 550칼로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좀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보통은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로 오는 탄수화물보다는 같이 곁들여 먹는 감자튀김과 콜라로 인해서 오는 탄수화물이 햄버거로 오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보통 50에서 60g 정도의 탄수화물이 그 곁들인 음식들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년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는 또 카페 중에 하나가 공차인데 가본 학생 있으세요? 공차? 가봤어요? 맛있는 음료수가 많죠. 그래서 보면 요 공차도 보면 메뉴에 열량 성분, 영양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트로피칼 스파클링 티 제가 찾아봤더니 470리터니까 500리터가 다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당류가 24g 들어있고 에너지가 49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가 좀 낮죠. 당류가 24g이면 끼니에 그냥 밥 먹고 부쳐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선택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아직은 이런 그 음식점 중에는 당류는 표시를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탄수화물 양은 법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아마도 탄수화물 양까지도 앞으로 표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딸기 주얼리 요구르트 크러쉬, 이거 저희 딸이 좋아한다고 메뉴를 얘기를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 메뉴는 동일하게 한 500ml 정도 양의 당류가 59g에 칼로리가 거의 500칼로리나 되더라고요. 거의 한 끼 식사하고 맞먹는 칼로리와 당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이 친구들한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겠는가를 한번 영양 정보를 보실 때 묘안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로 메뉴를 요새는 대부분 주문을 하는데, 이런 데 가면 다 영양 표시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살 때 여기에 들어가는 1인분의 음료 뭐든 간에 칼로리, 당류가 얼만큼 들어있나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모바일이나 온라인 주문을 할 때도 보시면 거기에 영양 정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한테 적절한 열량과 탄수화물을 끼는 데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하겠는가 라는 거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심지어는 전화 주문을 하면 영수증이 같이 오는데 그 영수증에도 하단에 시킨 메뉴에 영양 정보가 붙어 있어요. 일회양당 탄수화물과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당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세심하게 보시면 아이들의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 직접 그런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또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 많이 쓰다 보니까 앱으로 보면 이런 다양한 그 뭐 체중과 조절 내지는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앱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거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몇 끼 넣는다는 거는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주로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주로 자주 접근하는 음식이 칼로리나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탄수화물이나 열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런 것들을 하나 공부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식사나 간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정 간편식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정 간편식을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적절한 이제 선택,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가정 간편식, 뭐 도가니탕이나 육개장 이런 것들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가족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 간편식? 없으시죠? 제가 영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간편식의 메뉴가 쓸 수 있지만 이런 간편식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양 정보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실제로 탄수화물이나 당류 이것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정 간편식을 사용하는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들을 보건복지부와 영양사협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원재료나 영양성분 반드시 보셔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설렁탕이더라도 안에 성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표시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매한 제품에 따라서 영양정보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 조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가정 간편식의 메뉴는 짜다 첫 번째고 두 번에 달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식품의 포함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물을 더 많이 넣고 물을 더 많이 넣고 조금 싱겁게 만들던가 아니면 스프를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짜다, 달다. 그리고 채소가 없다. 이게 자연식품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버섯이나 양배추나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나 아이들마다 되게 좋아하는 채소들이 분명 한두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보다 보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냉동볶음밥 써보신 적 있으세요? 냉동볶음밥 1인분 해가지고 요 청소년기 친구들한테 한 끼 식사로 섭취가 안 됩니다. 먹고 배고파요. 그래서 칼로리도 보면 5,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곁들여서 반드시 뭐 고기를 조금 구워서 같이 먹여주시거나 계란을 같이 해주시거나 두부를 같이 해주시거나 그런 이제 포만감이 끼니에 챙길 수 있는 단백질을 채워서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음료는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음료수는 대부분 염분 섭취가 당분 섭취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리나 보리차나 이제 당류가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건 친구들 제로 얘기하죠.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작년 재작년 한 몇 해 동안 제로라는 앞에 이름을 붙인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무설탕, 설탕 제로 이런 얘기는 첨가한 설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현혹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그 제로 음식들 저탄수화물 식품들을 섭취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더 늘어서 더 많이 먹고 체중이 는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저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음식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얼마 전에 아스파탐이 뭐
FDA에서 발암물질로 인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전하다고 그래서 풀린 인공감미료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아스팔탐이나 스크랄로즈 이런 인공감미료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천연감미료 사용한 제품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당 알코올로 들어간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제로라는 이름을 달고 많이 나온 음료나 과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 알코올류의 일부분은 실제로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이런 이제 소화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예전부터 나오는 다이어트 코크의 경우에는 여기에 감미료 성분이 아세파설팜 칼륨이라고 그러는 인공감미료를 보통 사용을 해서 칼로리를 제로로 만드는 제품인데, 요 뭐 제로라고 이름을 다른 이제 과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공 감미료 원재료명을 보면 여기 감미료를 인공감미료 스크랄로즈와 아세설팜 칼륨을 쓰기도 했지만 말티톨, 에리스톨, 뭐 솔비톨, 이렇게 뒤에 톨이라고 붙어 있는 거, 당 알코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 함량이 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제로 식품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많이 풀어서 먹게 되는 경우에 소화기 문제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그 회사에서 동일한 초코칩 쿠키를 성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탄수화물 양은 사실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탄수화물 들어간 양은. 그래서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할 때 물론 당류를 줄여도 좋지만 총 하루 탄수화물 얼만큼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제로 식품을 선호하는 거는 별로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것들을 말린 것들을 이렇게 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허브 같은 거를 얼음물로 만들어서 주시는 방법들도 하나 있겠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물 중에 영양 성분을 보면 내추럴 플레이버,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성분으로 맛을 낸 그런 음료들도 있어서 그렇게를 또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아이들한테는 음료를 선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채소 요리나 아이들이 참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채소를 면류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리에 좀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드리는데,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채식 레시피라고 하는 레시피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주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고, 요새 이제 두부를 말린 두부가 많이 나와서 두부면 해서 이제 친구들이 면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주된 그 두부면을 이용한 면 요리를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혈당 조절을 조금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레시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이들의 이제 간식류 중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간식류를 몇 가지 이제 추천을 드리면, 뭐 냉동한 블루베리도 상관없고 그런 걸 곁들인 뭐 그릭 요거트, 딱 이름을 들어도 좀 건강해 보이죠. 섬유소가 높은 시리얼에 저지방 우유, 뭐 지방 함량이 낮은 치즈에 치즈를 바른 이제 빵 종류, 채소를 듬뿍 넣은 스크램블 에그, 그다음에 피타라는 빵이 있어요.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채소를 이렇게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채소를 넣어서 먹으면 또 한 끼 간식으로 좀 든든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로 속을 채운 작은 피타 같은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뭐 무가당 오트바나 삶은 계란, 아니면 이제 저지방 스트링 치즈, 소량의 견과류 이런 것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좀 좋은 간식, 자연식품의 간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이고요. 친구들이 먹는 음료 중에 카페인 음료 또 많이 먹죠, 요즘. 고카페인 음료 먹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안 먹나요? 몬스터? 뭐 이런 음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또 많이 먹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라는 표시를 달아서 나오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는 고카페인 음료를 좀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통 50kg 청소년한테 카페인 얼만큼 먹으면 되나 125g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캔커피 하나가 74g의 탄수화물이 있고 이건 이제 시사저널에서 분석한 건데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카페인 음료가 있는데 대부분 바카스 한 병에 120ml 30g 미리그램 정도 탄수화물을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정도이거나 심한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음료처럼 굉장히 탄수화물 함량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안 먹진 않더라도 하루에 한 잔, 한 캔 뭐 요 정도 내에서 섭취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이제 뭐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두통 이런 이제 신경이 더 예민해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본인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카페인 음료도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더불어 실제로 이런 음료 중에는 탄수화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탄수화물을 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혈당 조절을 하고 고혈당을 낮추기 위한 식사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양 성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다. 보셔야지 회사에서도 제대로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정보로 무엇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한 게 문제이니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를 아이하고 소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졸리시고 힘드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